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성쌤, 우리는 창의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창의성을 키워줘야 된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 교육 목표에 창의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창의성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이 창의성이라는 게 여러 위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지금 사회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의 이런 공통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창의성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굉장히 창의성에 대한 정의가 다양해요. 다양한 학자들이 내리고 있는데 이 연구 방법론 쪽으로 가면 창의성을 무엇이다 규명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위인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거기서 공통점을 추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창의성을 키우면 성공한다. 맞는 건가요? 근데 저는 한쪽 측면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창의성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예술가든 정치가든 경제인, 뭐 교육인조차도 어떤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왜 필요할까라는 부분에서 우리 대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바가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성공, 그리고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성공.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켰고 그 속에서 본인들이 즐거움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 추구를 통해서 주변을 이롭게 했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대선생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창의성이 발현됩니까? 창의성을 이제 뭐 학자에 따라 뭐 타고난다라는 분도 계시고 사회적인 환경 혹은 뭐 이것도 배움을 통해서 창의성이 증가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약간 허용적인 환경이 창의성 발현의 중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창의성 발현의 이제 가장 큰 동의는 몰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자신이 주변의 다른 요소들을 잊을 만큼 빠져들고 그 집중하고 그 속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산출된다는 겁니다. 대선생님 몰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몰입 뭐 시험 공부할 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도 있고 꼭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몰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몰입과는 조금은 틀린데 열정과 끈기를 나타내는 그릿. 요 그릿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정확한 용어 정의는 생각이 안 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고 한계치에 부딪혔을 때 한 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 끈기, 그 집착, 그게 그립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좀 종합해 보면 우리 창의성이 왜 필요한가?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행복과 성취, 공동체적인 관점에서의 이로움과 성과, 이 부분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충족한다라는 거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근본에는 바로 몰입과 그리고 열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의성은 또 이제 되돌아서 와보면 창의성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대선생님이 그래서 맨날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어떤 말일까요? 우리 대선생님 말씀하실 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어떤 창의성이 우리 학생들이나 어떤 성인에게 발현이 되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정서적 그리고 물적 인프라가 다 갖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일부러 이제 프로젝트를 주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를 주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선 좀 필요하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 해본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나름만의 독창성이나 도전을 해본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의 혁신학교들을 보면 학생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 커다란 홀 같은 곳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고나 영재학교에 보면 복도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리가트라고 하나요? 굉장히 미술 작품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나 휴식 공간도 제공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창의성이라는 것이 발현되려면 개인이 온전히 몰입할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이 이제 어떤 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창의성의 어떤 발현, 왜 필요할까라고 했는데 창의성이 발현해서 정말 개인적인 성취나 공동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낸 분, 대선생님 뭐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그 창의성을 이제 아주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대단한 과학자들은 빅 C라고 하죠. 뭐 그런 큰 창의성도 있지만 저는 스몰 C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자신의 업무에서 숙련이 됐을 때 작은 업무 개선도 그것도 하나의 창의성이다. 그래서 저는 그 스몰 C를 더 이제 관심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스몰 C들이 모여서 이제 빅 C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한 질문, 우리 대형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창의성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 겁니까? 근데 첫 번째는 재미있고 흥미롭다. 그리고 개인이 어떤 보람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의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용적이다. 우리 사회라는 게 항상 문제가 계속 닥치잖아요. 그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이 창의성이 필수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이라는 이제 용어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틀을 깨지 못하면 정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동기들을, 자발성을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개인이나 공동체 관점에서. 그래서 저는 창의성은 틀을 깨게 한다, 성장하게 한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